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약집 621페이지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보시면 먼저요, 어느 경우에 임대 사업소득이 비과세 되느냐 보시면 논밭의 임대소득 비과세예요. 그래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가로안을 보니까 단 논밭을요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 발생한 소득은 과세랍니다. 그러니까 요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자,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하는데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으면 예전에 이게 농업소득세 대상이어가지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요거 비과세했던 겁니다. 그래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은 보다 비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부터가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에 또 별표에서 큼지막하게 합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봅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다만 밑줄이고요. 다만 또 밑줄입니다. 2번도.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 관계없이요, 하나 할지라도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 소재하는 주택은 임대했을 때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소득을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게 뭐냐? 비과세에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바꾼 적이 있는데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로 해서 기준시가예요. 그러니까 보유 중에 판단하는 거니까 기준시가로 해서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실거래가액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자,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주택수 계산, 이건 어떤 거냐?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딱 하나 있는 사람. 근데 자, 그럴 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보시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요, 다가구 주택은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공동 소유, 근데 물론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 주택으로 보는데 요 하이라이트 표시가 좀 엉뚱한 데가 있네요. 다가구 주택은 1개 주택으로 보되 거기다가 밑줄입니다.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요, 요거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구 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대회가 세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또 나머지 가구들은 이제 세를 받아요. 그랬을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임대소득을 비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구분 등기됐을 때는 당연히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1개의 주택으로 보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은요, 또 자, 밑줄입니다. 다. 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는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쫙 밑줄이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전에 아까 제가 문제를 안 풀었어요. 이거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아까 배운 내용이요. 요거 자, 공동소유주택을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문제 배운 부분에 전 시간에 배운 거 문제를 풀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시작했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배운 거. 소득세법상 고저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자, 아까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지역권, 지상권, 대소득 뭐라고 했어요?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걸 기타 소득이라고. 아닌데 사업소득인데. 그래서 틀렸죠?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X제곱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지상권, 지역권, 대소득보다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요.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아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그때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은 포함해요, 제외요?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미등기 부동산도 대여소득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아니다니까 틀렸어요. 사업소득이에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아까 민법의 물상보증인, 그죠?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생각하게 하고 상대가 받으면 결국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이에요, 사업소득. 맞습니다. 4번 정답이네요. 5번 국외 소지의 주택을,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자, 국외주택과 금방 봤네요. 국외주택과 고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이 아니다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요거 금방 요 내용 배운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계속 보세요. 공동소유주택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수를 계산한다. 밑줄 쫙 그라고 그랬고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세요. 만약에 각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A주택은 각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지분을 보니까 갑지분이 60%, 을지분이 40%입니다. 그리고 을이요, 이 공동 소유 주택 말고 B라는 주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를 볼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1주택 임대로 보면 비과세고 2주택 임대로 보면 과세잖아요. 소득세를. 자, 그랬을 때 자, 공동 소유주택 원칙적으로 누구의 주택을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요 A주택은 갑의 주택으로 계산하니까, 을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로 본다고요? 1주택 임대로 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근데 다만 만약에 지분이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50%씩 공유하고 있다. 갑과 을이. 그럴 때는 갑과 을 각각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이따가 다시 제가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교재 621페이지 요약집 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미칩니다. 여러분, 소득세 계산은요, 부부도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계산해요. 근데 주택 수를 계산할 때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해요.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을 때 2주택 임대로 봅니다. 자, 임차 또는, 그러니까 요까지 주택수 계산은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느냐?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여기 포인트죠?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 아닙니다.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고요.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 이게 이제 올해 2020년 신설된 규정입니다. 개정세법이요.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1번 중요합니다. 공동 소유주택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했죠.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얼마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엔드가 아니에요, 또는이에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밑줄. 또 동그라미 2번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그러면 뭐예요?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부동산 임대비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다. 그러면 지분율이 30% 넘으면 그러면 이 고가주택은 또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밑줄이고, 그러면 여기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A주택이 만약에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일 때는, 자, 을은요,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는 건데, 이게 고가주택일 때는 을이 지분율이 30%를 초과했으니까, 자, 을 40%밖에 안 되지만 소수 지분자도, 을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이런 때는 가산합니다. 그래서 을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때는. 그래가지고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임대가 되는 거고, 2주택 임대가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만약에 지분율이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분율이 이번에는 갑지분이 만약에 70%고 을지분이 30%예요. 자, 이랬을 때 얘가 만약에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연간 만약에 600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역시 지분율이 소수 지분자지만 의뢰주택으로 어떻게 한다?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원칙은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근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수로 계산하고, 근데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밑줄 그라 그랬죠, 여기. 그리고 이것도 밑줄이요. 해당 임대주택에서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연간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엔드가 아니라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자, 그럴 때는 이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거? 자, 그리고 2번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동일 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 지분이 가장 더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사이 합의에 따라서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건 보시면 되고, 이 1번을 특히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깊은 내용까지 개정세법 내용 의미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622페이지로 요약집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소득, 요거 비과세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하고 주택 관계없이, 또 그 다음에 소수 지분자 주택수 계산하는 거 방식 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소수 지분자도 가산하는 경우도 개정세법 내용까지 봤습니다. 요약집 622페이지 보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 우리 사업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는 건데, 여러분이 이 계산을 달달식을 정확히 외워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이렇게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산 문제, 그런 계산 문제까지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근데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먼저 622페이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해요. 근데 이때 총수익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임대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은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플러스 보험차익, 이런 것들을 합한 게 총수익금액입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래 원림대료로 원래 계산을 해요. 근데 자,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어요. 그러면 월임대료 없잖아요. 자,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게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보증금 전세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자,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게 이제 자, 총수익금액이고, 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임대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식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교재 보니까 표 간주임대료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이 간주임대료도 총수익금액 합하는데,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달달 외워가지고 막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만 받고, 그러면 그 보증금 합계액에서요 3억 원을 빼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금방 나오지만 전세 보증금, 전세 주택은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하고 3억까지는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3억 원을 보증금 합계액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 보증금 또 전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의 60%만 과세해요. 그래서 60%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365분의 1, 이건 뭐냐면 임대 일수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임대 일수가 자, 만약에 78일이다. 그러면 365분의 78을 곱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365분의 78이면 계산이 소수점까지 나오면서 복잡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시험에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계산 문제를 보겠지만,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임대 기간은 1년으로 나와요. 그럼 1년으로 나오니까 365분의 365니까
1 이렇게 변수가 되지 않도록 1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임대기간 1로.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재 2.1%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건에 주어지는 거고요. 하여튼 식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자, 식을 외워가지고 계산할 수 없어도 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여기서 빼요. 그래서 간주임대를 구하는 건데 이때 요게 28회 시험 때는 요거를 물어봤어요. 이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 이 금융수익은요. 리을번 한번 볼까요?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 발생한 금융수익은 땡땡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융수익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28회 시험 때 이걸 포함한다고 해서 나왔어요. 아 진짜 됐다시 이런 것까지 그때 28회 때 요거 요 지문은 강의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요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면 요약집 622페이지 그 표 상단에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식에서 식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잖아요.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 그럴 때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합계액을 말하면 여기 빗줄이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수익에서.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 자, 요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 어떤 거냐? 아까 보세요. 아까 총수익 금액은 구할 때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봤고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 같은 것도 합하는데 이 관리비 수입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관리비 수입이고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느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교재 우리 박스 안에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 나와 있죠 여러분들? 교재 봅니다. 1번이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관리비 수입 요거 보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유지비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2번 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여기 비출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청소비, 난방비 등 그 아래줄은 부동산 임대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네. 자, 총수익 금액,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 그 관리비 수입에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포함하지 않는데 나머지 잡다하게 받는 청소비나 난방비나 등등 관리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총수익 금액에. 자, 이렇게 해서 잡다한 것들은 포함하고. 3번 봅니다. 또 나와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역시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잡다한 이런 것들은 총수익 금액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요.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관리비 수익 같은 걸 포함할 때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제외하는데 나머지 잡다하게 받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또 4번 있잖아요. 3번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은 식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4번 있죠. 여기에 또 별표시 하나 합니다. 그래서 또 전세 주택과 관련한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소득세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여러분요 월세주택, 월세 받는 상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상가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를 받든 월임대를 받든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던 상가 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라는데 주택은요 소위 말해서 월세 계약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 월임대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소위 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고요. 집 하나는 전세 보증금 받고 전세 줬어요. 그럴 때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밑줄이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밑줄 엔드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고
and 주택과 부수토지 그 아래줄을 임대하고 받은 또 밑줄입니다.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간주임대료로 계산한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한다고요? 3주택 이상이면서 and 보증금 합계액이 딱 3억 원이면 과세 안 해요. 3억 원 어떻게 돼? 초과할 때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이 경우 3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는데 이때 소형주택 기준이요.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자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and 기준 시가로 2억 원 이하의 이런 소형주택은 주택수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자 3주택이 아니라 그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2주택 보유하는 자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623페이지에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정해진 날을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로 합니다.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실제로 받은 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원래 임대료 받는 날이 매달 15일이에요. 그러면 15일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 수입 시기가. 근데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입니다. 자, 여러분요, 요 6번도 별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6번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예요. 내가 1년간 발생한 소득이. 그러면 자, 소득세 과세 안 했었어요. 그랬다가 2019년도부터 작년부터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지금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리과세할 때 아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리과세할 때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 계산식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달달 외워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하시더라도 괜찮고 일단은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수익금액에서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서가 1- 필요경비를 곱하는데 자, 이 필요경비율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등록하지 않은 자의 경비율이 다릅니다.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을 60% 인정해주고 미등록자는 50% 경비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 경비율을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수익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1- 경비를 곱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60%를 곱해요. 그러니까 요거 1이라는 것은 100분의 100이니까 100%라는 얘기입니다. 100%에서 60% 빼니까 요건 결국은 몇 프로가 곱해지는 거예요? 40%를 곱하는 겁니다. 2천만 원에 40%를 곱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러면 2천만 원에 40%니까 800만 원인데 800만 원인데 요까지 계산하면 2천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을 공제하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되면 요까지 계산한 800에서 400을 빼니까 공제되는 금액 그러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이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전체 이렇게 다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소득세, 분리과세 시 세율이요. 이 계산식을 잘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꼭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렇게 거기 교재 14%에다가 별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 여기에 딱 별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4%를 곱해요. 그럼 400만 원, 요까지 계산한 지금 현재 400만 원에다가 14% 곱하니까 자, 400만 원 14%니까 4, 4, 16이고 56만 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 14% 세율로 이렇게 지금처럼 분리과세하는 방식과 또 종합과세, 즉 아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그런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상가 아닙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과 다른 소득에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교재 요약집 여러분이요 그 14%에다가 여러분 별표시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주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선택 가능하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그 다음에 7번도 별표시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 보겠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요건 어떤 거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올해 2020년도부터 20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내용인데요. 올해 새롭게 시행된 내용인데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요, 법령에 따라서 법정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그러니까 2년 전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임대 사업을. 그러면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 전날까지 발생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자, 몇 프로예요? 1,000분의 2,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0분의 2, 0.2%의 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이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건 1년분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밑줄 여기 쫙 그어놓고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2020년 개정세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와 주택 임대 비교 나왔습니다. 이 표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가 어떤 거냐? 자, 한번 보시면요. 이 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제가 상가는 지금 하나든 두 채든 세 채든 무조건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거냐면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상가 임대는요. 상가 임대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상가 임대 소득은요. 상가 임대 소득은 이게 한 채든 두 채든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합니다. 상가 임대 소득은. 상가 임대 소득은 이게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월임대로 받든 아니면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상가는 무조건 임대 소득을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상가 임대 소득은 무조건 과세다.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은 달라요. 주택 임대 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주택 수에 따라 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 임대 소득은요, 한 채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 딱 한 채일 때 월세 받는다? 그러면 자,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익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단 예외가 있었죠. 고가주택과 부구에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까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다. 국에 소지한다. 과세입니다. 자, 근데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 그러면 월세주택과 전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시험 지문에서요. 딴 거 없어요. 지문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말 들어있으면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그럼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그 말이 없으면 전세금, 보증금이란 말이 없고 그냥 임대했을 때는 뭐고? 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겁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면 전세주택입니다. 그러면 전세주택일 때는 자, 1주택일 때, 한 채일 때 비과세입니다. 고가주택 포함해요. 비교해 볼까요? 자, 월세주택은 고가주택일 때는 한 채라 할지라도 과세하잖아요. 근데 전세주택은 보증금 받고 임대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일 때도요, 한 채를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아셨죠? 고가주택 포함해서. 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을 때는 하나만 비과세지 두 채, 세 채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두 채부터는. 근데 자, 전세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은 자, 두 채까지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전세주택은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봤는데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공부한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벌써 5월이 되니까 날씨가 더워요. 벌써 더워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여름이 오고 진짜 시간은 빠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다 멈추고. 소득세법상 고좌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O인지 X인지 빨리빨리 얘기했어요. O, X. 맞습니다.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 관계없이 과세입니다. 자, 2번이요.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이 아닙니다.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금 나왔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전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O, X. X입니다. 왜 X예요? 전세주택이니까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정답이고. 2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닙니다. 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 또 나왔네. 보증금 받았으면 이거 뭐예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거예요.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O, X요. 맞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증금 나왔으니까 전세주택이에요. 그러면 몇 주택? 전세주택은 3주택부터 과세하니까 2주택에 대해서는 자, 전세 보증금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상가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주택과 2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그럴 때는 전세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상업용, 2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자,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료일 12월 30일. 현재 기준시가로 실거래가 아니고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은 원래 관리비 수입에 포함 안 하는데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익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전기료,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만 총수익금액에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무슨 청소비, 난방비 어쩌고 저쩌고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해 잡다하게 받는 것들은 다 보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금방 봤잖아요,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풉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좌 갑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등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에 필요경비율은 총수익 금액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아까? 60%. 100분의 60 맞죠? 주택 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경비율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총수익 금액의 50%예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되는 금액 얼마? 400만 원 공제하고 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합니다. 4번이요. 주택 임대소득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에 직전일까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1,0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할까? 길게 돼 있지만 아까 주택 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몇 프로라고 써요? 임대 수익 금액의 1,000분의 2, 0.2%. 맞잖아요. 네, 맞고 0.2%. 5번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좌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것과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2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다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외에 종합소득 결정세액 하여튼 요거 지금 가로부터 해가지고 요거 전부 다 합친 요것과 요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한다. 자 길게 말이 되어 있지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분리과세하는 것과 종합과세를 어떻게 한다?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지금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 짐은 OX요. 왜 틀렸어요? 아이고 이거 눌러버렸네. 뭘 눌러버렸네. 자 X
X인데, 아, 이거 답을 말해버렸네. 아, 이거 모르고 이게 탁 기대는 바람에 눌러줘가지고. 아, 진짜 답을 노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틀렸는지. 자, 이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자, 요거 사업소득 금액 몇 프로 곱합니까? 14%입니다. 14%. 그래서 100분의 24니까 틀렸죠?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 세율이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4페이지, 요약집 623페이지 7번 부동산 매매업인데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그냥 가볍게 그냥 줄 긋지 말고 가볍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안 보고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그냥 보긴 보는데, 자, 그냥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부동산 임대업을 배웠고 이제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편하게 한번 봅니다. 먼저 자,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뭐냐? 의의만 아시면 돼요. 사실. 동그라미 1번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인데요. 동그라미 3번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건설업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갑니다. 624페이지 소득세법 기본 통치계에서 규정하는 의의글에서요. 부동산 임대업. 자,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요 1년을 두 기로 나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과세기간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럴 때 부가가치세법상 이 1과세기간 내에,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주택하고 앤드 2회 이상 판매했을 때 이게 이제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요. 부동산을요. 2번 사고 1번 팔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아니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면 이게 이제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어요? 매매업,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겠어요? 예? 2번 사고 1번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봤잖아요. 1회 이상 취득하고 앤드 2회 이상 판매예요. 1박 2일이었어야 돼요. 1박 2일 알잖아요. 1박 2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먼저 1이 먼저 나오고 이게 1박 2일이어야지. 2번 사고 제가 1번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입니다. 매매업이 아니고.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3번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하여튼 좌우지간 사업적인 뭘 갖고 목적을 갖고 토지를 팔거나 뭘 팔면은 이거 매매업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예요. 참고 여러분. 자, 이런 거 참고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잠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또 모의고사에서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한번 봅니다. 시험에 한 번 실전에서 나온 적 없는데, 토지 등의 매매업에서, 부동산 매매업에서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을 계산할 때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과는 또 주택과 토지 매매 차익 계산은 달라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과 비슷해요. 가, 필, 차장, 소, 기, 과. 그잖아요. 아이고, 가필차장, 소기과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자, 가필차장, 소기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니까 1월달, 2월달 강의를 빠르게 들으시면서 따라오실 당부드리고. 자, 여기 보세요. 차이점을 보니까, 토지 등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기본 공제가 없는데, 주택 등 매매 차익 계산에서는 기본 공제가 공제되네요. 계산식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봅니다.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할 때는 기본 공제도 공제되는데 양도세 계산과 비슷해요. 근데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는 없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교재 계속 이어서 보세요. 약 624페이지 5번에서 양가로 2번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잖아요.
얘는 뭐가 바뀌었어요? 양둘이 아니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예정신고하잖아요. 아, 그 특이하네 이렇게. 그래서 뭐만 잘 기억하냐면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3번 이 경우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양가로 4번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하여한다고 그랬죠? 이거 똑같네. 자,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 매매업도 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표가 나오는데 표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표를 보니까 자, 일시적 우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이것은 이제 건설업 내지는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내지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즉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여부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설업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지문에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건 건설업입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만약에 부동산 이게 매매업이에요. 범위가 이게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가 이렇다고 할게요. 매매업의 범위입니다. 이게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면요, 건설업은 이렇게 매매업의 한 일종이에요. 건설업은 매매업의 한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에 해당되는 거 주택, 신축,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기존의 주택, 신축 판매가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토지를 팔거나 나머지 주택, 신축 판매 빼놓고는 나머지는 나보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입니다. 뭐만? 주택, 신축, 판매만 요거만 건설업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624페이지 맨 아래 주택, 신축, 판매만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무가 아까 매매업은 있다는 거 여러분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625페이지 포함 여부 이런 거 읽어보고 예정신고 4번이요. 예정신고무가 없어요, 건설업은. 왜냐면요,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건설업은 자, 집 짓다 말고 예정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업과 달리 건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정도 살짝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거 건물 개발 및 공급의 주택부속세 범위는 동남이 1과 2 중 넓은 면적 이내로 하는 건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에 들어있으면 뭐고? 건설업이고 그 외에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면 뭐다? 매매업이다. 이것만 알고 가도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부동산 매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는데 건설업은 집 짓다 말고 할 수 없으니까 건설업은 예정신고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매매업은 예정신고, 확정신고무가 다 있는데 건설업, 주택신축 판매업은 예정신고무가 없다는 거. 확정신고무는 있지만 예정신고무가 얘만 없어요. 건설업만. 아셨죠, 여러분? 그 차이점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됐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겸용특에 관한 건데 모르셔도 돼요. 일단 그러고 보니까 양도소득세로 넘어가기 전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흰눈이 내린 5월의 이팝나무. 여러분 혹시 그 이팝나무 요새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팝나무 가로수도 요새 많고 그러는데 이팝나무를 보면 꼭 눈꽃 내린 것 같아요. 눈꽃이 핀 것처럼 소담이 하여튼 늦봄의 추억이 쌓이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낙심 될 때 있죠. 누가 더 실망하지 않고 빨리 일어나서 다시 공부하고 누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에 믿음을 갖느냐.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 딱 좀이라도 난 찍어서라도 합격해.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더 용기를 갖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10월달 90월 마무리 과정을 할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얼굴이 합격자의 그 대부분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신 분이 합격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내는지가 합격을 좌우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갈채를 보내시고요. 카네이션보다 이팝나무의 하얗게 핀 꽃을 보고 아이고 요거는 좀 어젯밤에 저 요 뭐 하다가 이거 술 마신 것 같네 제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 이런 얘기까지 썼네 제가 어제. 자 보겠습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625페이지 제3장 양도세입니다. 자, 펴놓으시고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양도세. 자, 오늘 네타임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양도소득세 본격적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